자, 그래서 아까 요 수식으로부터 등온 조건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등온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고 이때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이 커지는데 그걸 이제 앞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부분 0이 되어 사라지니까 그때 케미컬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케미컬 포텐셜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는 지금 1몰의 엔트로피란 말이에요. 1몰의 엔트로피. 그 1몰의 엔트로피가 고체, 액체, 기체 중 사실 제일 큰 게 누구냐? 바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체가 1몰의 엔트로피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케미컬 포텐셜은 감소하는데 1몰의 엔트로피가 제일 큰 기체의 경우가 감소하는 정도가 가장 작다. 무슨 말이겠죠? 요거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보고 싶으냐면 이 등 앞 조건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작은 상태가 우리 세상에 관찰되어 나타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그림이 이게 전 세계 모든 물리화학 책의 그림이 다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얘는 케미컬 포텐셜인데 등 앞 조건이니까 압력이 일정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압력이 일정할 경우는 그 케미컬 포텐셜의 변수가 누구예요? 온도죠? 그럼 X축에다가 뭘 그릴 수 있어요? X축에다가 온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봐. 짜잔. 여기 미끄러져. 분필이. 짜잔. 이런 경우의 수와 짜잔. 이런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짜잔. 이런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각각이 뭐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케미컬 포텐셜은 케미컬 포텐셜인데 바로 고체,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케미컬 포텐셜은 케미컬 포텐셜인데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케미컬 포텐셜인데 누구? 기체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앞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 마이너스죠. 네. 앞에 엔트로피는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순물질에서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다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증가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게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온도가 증가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다 그려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 우선 첫 번째 1 상태에 무관하게 어찌됐건 온도가 증가하면 케미컬 포텐셜은 감소. 그것을 다 감소하게 그려놓은 거라고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 감소를 하게 될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어느 쪽이 제일 크다? 이 앞이 1몰의 엔트로피가 그때 그 뭐냐면 증감 비율이 되기 때문에
이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고체가 그 변화가 완만하고 기체에서 급한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거는 일몰의 엔트로피가 기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더 급하게 온도가 증가할 때 이런 식으로 케미컬 포텐셜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3 두 조건이 두 조건? 두 상태. 요 두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을 경우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이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얘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어떤 조건에서? 등압 조건에서. 근데 이때 묘하게도 요런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고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과 액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는. 맞습니까? 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할까요? 온조. 바로 TF가 되겠죠? 우리말 번역 어는 점. 어는 점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합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죠. 그래서 그런 온도를 어는 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 반면에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과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지는 온도.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끓는 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등압 조건에서 어쨌건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작은 상태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현재 온도가 저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다. 현재 온도가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다. 이런 구간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습니까? 여기요. 딴 생각했죠? 네. 무슨 딴 생각했어요? 아니 시합할 때는 지금. 응. 질문 다시 한번. 자, TF가 뭐였죠? 어느 점이요? 어느 점이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요 T가 지금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어느 점보다 낮다. 그럼 요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 어느 점이니까. 네. 여기라고 할 때 여기선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가 케미컬 포텐셜이 가장 작냐고요. 고체죠. 바로 여기에선 요거가 최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의 온도가 어느 점보다 낮다. 그럴 때 고체가 나타난다.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하, 이 조건에서 고체가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온도가 어느 점보다 떨어질 때 고체가 나타나는 것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의 온도가 이제 어느 점보다 좀 커졌어요. 그런데 끓는 점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 구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누구냐고요? 액체요.
바로 이 구간에서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이 최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 눈에 무엇이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액체가 어떻게 돼요? 액체가 관찰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하게 나타난 현상을 케미컬 포텐셜을 도입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끓는 점보다도 온도가 더 높다. 그럼 끓는 점보다도 어디가 더 온도 높다? 요. 자, 여기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중 이 온도 조건에서는 케미컬 포텐셜이 누가 제일 작냐고요. 기체가 제일 바로 가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이때는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가 나타난다? 기체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는 고체 구간이고요. 여기에서는 액체가 나타나는 온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기체가 나타나는 온도 조건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예. 됐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작은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시간에 해볼 건데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등압이 아니라 이제 등압 말고 뭐? 등호. 압력이 일정한 거 말고 압력이 변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변하는 거 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압력을 변화시키는 건 압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압력을 증가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잘 봐.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일정하다. 봐봐요.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이 증가하면 케미컬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일정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케미컬 포텐셜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걸 여기서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 등온 등압 뭐예요? 등압이죠. 등압이죠. 등압인데 이 그래프 상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보이세요? 그럼 이거는 압력이 일정한 온도에 따른 케미컬 포텐셜 변화 그래프인데 여기 위에서는 온도가 뭐하는 구간이에요? 온도가 등온인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압력이 커지면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어떤 액체가 압력이 커졌어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지겠죠. 근데 그게 액체만 그러겠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다른 애들도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상태에 무관한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등온 조건에서 이 액체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이 고압 조건에서 이압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게 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온도 조건에 있었던 고체도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온도 조건에 있었던 누구도 기체도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상태에 무관하게 압력이 증가하면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압 조건이 되면 액체도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 고체도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 기체도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 다 증가한다고요. 그럼 이때 이 함수 값이 요대로 유지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얘기겠어요? 증가가 되면 커지겠죠? 그러면 이때 요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의 교점,
유지되겠어요? 변할 수도 있겠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의 교점 유지되겠어요? 변할 수도 있겠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압력이 변할 때 어는 점과 끓는 점의 변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하겠지만 한 장 넘겨서 이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연습문제 2번 보이시죠? 네. 이게 창원 고급화학 기출문제입니다. 상평형 그림에서 물의 융해 곡선의 기울기와 이산화탄소 융해 곡선의 기울 중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어떤 것이 기울기 양인지 서술하시오. 보이시죠? 그 다음 2번 외부 압력이 1, 2기압에서 이산화탄소는 수황성 물질이다. 그 이유를 몰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 설명하시오. 보이십니까? 네. 거기에 몰 깁스 자유에너지 밑줄 쳐볼까요? 몰 깁스 자유에너지 괄호 2번은 여기 보시면 네. 몰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표현이죠. 몰 깁스 자유에너지. 네. 요 문제 이거 그 뭐냐면은 청과학고등학교 내신 기출 그 몰 깁스 자유에너지 요 밑줄 치고 밑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mg 몰 깁스 자유에너지 밑줄 치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케미컬 포텐셜. 아하. 순물질의 경우 1몰당 깁스 에너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고 했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언급하는 이런 내용을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출문제가 나왔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내용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